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일 크립토 저녁 뉴스 시작합니다. AI 시대의 저작권 백엔드, 스토리 프로토콜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은 NFT 다음은 권리다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AI가 글, 그림, 음악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시대. 누가 원작자이고 2차 창작이 어디까지 허용되면 로열티는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코드와 법으로 동시에 처리하려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스토리 프로토콜, 토큰 심볼은 IP. 오늘은 이걸 아주 쉽게 영상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3분 요약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지식재산권, 즉 IP를 온체인에 등록하고 라이선스와 로열티 분배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IP 특화 1층 체인입니다. 이더리움과 100% 호환이라 기존 지갑과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있고, 합의는 코스모스 계열의 빠른 방식이라 수수료가 낮고 확정도 빠릅니다. 토큰, 즉 IP의 역할은 세 가지. 가스를 내고 스테이킹으로 보안을 세우고 거버넌스에 참여합니다. 초기 총 10억 개가 발행됐고, 초기에 시장에 풀린 건 대략 25%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배 비율은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큰 몫을 가져가고, 투자자, 핵심 기여자, 재단 몫이 정해져 있어요. 특이한 점 하나. 스테이킹은 싱귤레리티라는 예열 기간을 거쳐 빅뱅 시점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메인넷은 2025년 초 공개됐고, 이후 거래소 상장과 파트너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수치와 날짜는 본인이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크립토는 빠르게 변합니다. 이제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풀 문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권리의 속도입니다. 전통 저작권 체계는 계약과 정산이 느립니다. AI 시대의 창작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죠. 둘째, 권리의 추적입니다. 내 캐릭터가 여러 작품으로 파생될 때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국경의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플랫폼이 다르면 정산 규칙도 제각각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이 내놓은 해법은 단순합니다. IP를 온체인 자산으로 만들고 그 자산에 표준 라이선스 템플릿을 붙입니다. 2차 창작이 생기면 그래프처럼 연결하고, 그 연결을 따라 로열티 분배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창작물을 씨앗 NFT라고 합시다. 이 씨앗에서 파생된 가지들이 또 다른 작품이라면 체인은 씨앗과 가지를 선으로 연결해 가계도처럼 그립니다. 그리고 가계도 규칙에 따라 수익이 생기면 자동으로 원작자, 참여자,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나눠줍니다. 사람 대신 코드가 계약을 집행하는 셈이죠. 기술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실행 환경은 이더리움과 100% 호환이라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그대로 씁니다. 합의는 코스모스 SDK, 카머 BFT 기반의 지분 증명이라 블록 확정이 빠르고 비용이 낮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선 솔리디티로도 만들 수 있고 코스모스 생태계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체인 위에서 IP는 보통 ERC721 소유권 표준으로 표현되고, 필요하면 ERC6551, 즉 토큰이 지갑처럼 계정을 갖는 구조를 응용해 권리 처리를 정교하게 합니다. 오프체인 세계와의 연결은 오라클과 증명 서비스로 보강했죠. 예를 들어 이 이미지가 실제로 이 작가의 것이다. 같은 사실관계를 체인에 증명 데이터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제 창작자 관점의 한 바퀴입니다. 첫째, 작품을 등록합니다. 제목, 설명, 창작자 정보, 그리고 권리 유형을 고릅니다. 둘째, 라이선스를 붙입니다. 상업적 사용 가능, 2차 창작 허용, 로열티 10% 같은 옵션을 간단히 체크합니다. 법률 문구는 표준 템플릿으로 정리돼 있어요. 셋째, 누군가 이 라이선스를 구매해 2차 창작을 하면 그 순간 관계가 연결됩니다. 넷째, 판매, 광고, 구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써둔 비율대로 자동 분배됩니다. 정산 메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대 계약은 버튼으로, 정산은 자동으로가 핵심입니다.
토큰 IP는 어디에 쓰일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첫째, 가스.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둘째, 스테이킹. 검증자에게 토큰을 맡겨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스테이킹은 싱귤레리티라는 준비 기간을 지나 빅뱅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독특한 설계예요. 셋째, 거버넌스. 네트워크 정책과 파라미터, 업그레이드 제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일부 거래 수수료는 소각돼 시간이 갈수록 전체 공급이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초기 총 공급은 10억 IP, 초기 유통은 약 25%, 나머지는 베스팅, 즉 일정 기간에 걸쳐 풀리는 구조입니다. 분배는 생태계, 커뮤니티 비중이 가장 크고 초기 투자자, 핵심 기여자, 재단이 뒤를 잇습니다. 여기서 학습 포인트 하나, 얼락 캘린더, 즉 언제 얼마만큼 풀릴지는 가격 탄력성을 좌우합니다. 투자 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꼭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보안과 운영 투명성은 어떨까요? 스토리 프로토콜은 보안 취약점 제보 보상, 버그 바운티를 열고 시큐리티 카운슬이라는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사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죠. 업그레이드 권한과 절차는 거버넌스 문서와 재단 헌장에 따라 공지됩니다. 요약하면 문제없다는 약속 대신 문제가 나와도 처리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게 신뢰의 핵심입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창작자를 위한 IP 포털이 열려 있고 아티스트, 브랜드의 온보딩 사례가 하나둘 쌓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업체와의 협업도 발표됐죠. 중요한 건 실제 트래픽입니다. 활성 주소, 거래 수, 수수료 수익, 등록된 IP 수, 그리고 라이선스 거래 건수, 이 5가지가 말로만 생태계인지 실제로 쓰이는 체인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블록 탐색기에서 오늘 날짜로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초보자 Q&A 3가지입니다. 하나, 왜 굳이 블록체인이어야 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국경 없이, 플랫폼 없이 자동으로 정산하려면 모든 참가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개 장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 표절이나 분쟁은요? 온체인은 기술적 처리를, 오프체인 법률 템플릿은 법적 처리를 담당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증명 데이터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니지만 누가 무엇을 언제 만들었는가를 감출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 창작자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구매와 2차 창작이 일어나면 자동 분배가 실행됩니다. 다만 실제 수요는 콘텐츠의 매력과 커뮤니티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기술은 도구, 성패는 작품과 팬덤입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꼭 보실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얼락 캘린더입니다. 풀리는 물량이 많은 주간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온체인 지표입니다. 활성 주소, 거래 수, 수수료, 등록 IP, 라이선스 거래. 숫자가 계속 우상향하는지 보세요. 셋째, 보안 업그레이드 공지입니다. 시큐리티 카운슬 회의, 버그 패치, 포스트모템. 문제 처리 능력이 신뢰입니다. 넷째, 거버넌스 참여율입니다. 제안과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소수 지갑이 과도하게 좌우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거래소 유동성입니다. 상장 확대는 편의성을 올리지만 초기 과열과 슬리피지에 주의하세요. 리스크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얼락, 인플레이션입니다. 베스팅과 스테이킹 보상이 겹치면 유통이 늘어 가격 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규제입니다. 저작권, 상표, 데이터 권리와 토큰 경제가 겹치는 구간은 아직 법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경쟁입니다. 범용 레이어 1, 레이어 2나 미들웨어가 비슷한 기능을 빠르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채택입니다. 큰 파트너 발표와 실제 거래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대만 남고 트래픽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30초 만에 정리해 볼게요. 스토리 프로토콜은
IP는 가치인 시대에 권리계약 정산을 코드와 법으로 연결한 체인입니다. 창작물은 온체인 자산이 되고 2차 창작은 그래프로 이어지며 수익은 자동 배분됩니다. 토큰 IP는 가스, 스테이킹, 거버넌스 역할을 맡고 분배, 언락, 소각 구조가 경제를 만듭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숫자입니다. 언락 일정, 온체인 트래픽, 보안 공지, 거버넌스 참여, 유동성.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술은 도구, 가치는 작품과 팬덤이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과 체크포인트를 한 번 더. 장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명확성입니다. AI 시대의 권리 정산 문제의 직격. 개발 친화성입니다. EVM 100% 호환. 운영 투명성입니다. 보안 제도와 공개 절차. 채택 모멘텀입니다. 온보딩 포털과 상장 확대. 단점입니다. 언락 보상 방출입니다. 유통 증가 구간,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사법권마다 해석 상이. 경쟁의 빠른 복제입니다. 범용 체인의 추격. 실사용 증명입니다. 큰 발표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지 체크포인트입니다. 언락은 언제, 얼마나? 오늘 기준 온체인 지표는? 보안 업그레이드 공지는? 거버넌스는 살아있나? 국내외 유동성은 충분한가? 이 5가지만 꾸준히 보면 과장된 광고 말고 팩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NFT 다음은 권리다. 스토리는 권리를 코드로 만든다. 숫자는 올릴 때마다 달라집니다. 투자 결정 직전에 꼭 날짜와 출처를 메모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지도입니다. 데이터를 보시고 나만의 리스크 기준을 정하시고 창작과 기술이 만드는 새 질서를 함께 지켜봅시다. 이 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데이터와 원칙 위에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이번 달 스토리 프로토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